다음은 187번. 그림은 어느 가족의 기쁠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 항상 이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의 표현형이 열성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우성 사이에서는 열성은 태어날 수 있대 두 열성 사이에서 우성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가 우성으로 정해지고 이 여성이 열성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가정하기를 X 염색체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우성의 아버지는 우성 인자를 가지고 있겠지. 아버지의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만 존재하니까 X 연관에 대해서만은 일배체가 되게 됩니다. 이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생성되는 정자는 따라서 우성 인자를 가지는 정자와 아예 X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는 이 Y를 가지고 있는 정자는 어떤 난자를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우성이 될 수도 있고 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자는 어떤 난자를 만나든 상관없이 우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딸은 X연관이다라면 우성을 만족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열성 표현형의 어머니의 경우에 열성 인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동형접합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에게서 생성되는 난자는 열성 인자를 가지는 난자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난자가 X를 만날 때는 이때는 X가 라지 A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성이 될 수도 있고 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들일 경우에 말 잘못했다 딸일 경우에 그러나 Y를 만날 경우에는 무조건 열성이 되게 됩니다. 아들일 경우에 따라서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X연관이다라면 열성을 만족을 해야만 됩니다. 여기가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딸일 경우에는 무조건 우성이 되지만 아들일 경우에는 우성이 될 수도 있고 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아들이면 열성이지만 딸일 때는 우성도 가능하고 열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처럼 X연관에 대한 특징은 자손의 성별에 따라 표현형의 분리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X연관에 대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우성의 딸이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 표현형의 딸이 태어난다라면 그러면 이 경우는 X연관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X연관이 아니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는 Y연관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X연관이 아니다 이퀄 상염색체 연관 유전이다가 성립이 됩니다. 마찬가지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이 우성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나는 사례를 찾고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우성인 아들이 태어나는 사례를 찾으면 이것은 X연관이 아니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나니까 얘는 상염색체 연관 유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열성의 딸은 열성 동형접합이어야 되고 이 열성 동형접합의 각각의 열성인자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성인자를 가지는 우성이니까 이형접합이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 가계도를 보게 되면 여기는 열성 표현형이니까 열성 동형접합입니다. 열성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우성은 이 부모로부터 열성인자를 물려받았는데 우성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도 이형접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형접합인지 동형접합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1번에 귓불 유전자는 그래서 상염색체 존재한다니까 참이 되겠지. 2번에 분리형은 부착형에 대하여 우성형질이다. 이것이 우성이고 이것이 열성이 되게 되지. 그래서 분리형이 부착형에 대해서 우성형질이다. 참이다. 3번에 가에서 다의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가도 이형접합, 나도 이형접합, 다도 이형접합이다. 4번에 나와 다 사이의 자녀 중 부착형이 나올 확률은 50%이다. 나가 이형접합이고 다가 이형접합입니다. 두 이형접합 사이에서 부착형이니까 열성 동형접합이지 열성 동형접합의 자녀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50%라 했으니까 옳지 않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아마도 설명을 했지 싶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 그림만 찾으면 된다. 여기가 열성이고 여기가 우성이다. 그래서 여기는 열성 동형접합, 이형접합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열성 동형접합이니까 부모가 열성 인자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둘 다가 이형접합이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가와 이 나가 결혼을 해서 미지의 사건을 표현할 때는 다이아몬드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열성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먼저 여기가 열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와 나가 이형접합을 만족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 자녀가 무조건 열성이다가 아니라 열성이 태어날 미지의 사건이기 때문에 미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선행 사건이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형접합일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문제 앞에 세는 것이지, 가가 이형접합이 될 확률은 두 이형접합 사이에서 각각에 대한 분리비가 1대 2대 1이 된다 해서 2분의 1이라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가는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조건입니다. 이 집단에서 얘가 선택이 될 확률이니까 3분의 2라 해야 됩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리로 그러면 나가 이형접합이 될 확률도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 이 조건에서 두 이형접합 사이에서 열성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고 아들은 또 별개의 사건이지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열성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전부를 다 곱해주면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산수는 각자가 하면 되겠지. 다음 188번. 그림은 어느 집안의 유전병 여부를 나타낸 가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유전병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X연관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에 존재하고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형이 우성이라면 X연관에서는 특징이 우성의 아버지에게서는 우성의 딸만 태어난다. 열성의 어머니에게서는 열성의 아들만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성이다라면 가정입니다. 우성이다라면 딸은 우성이어야 되는데 다른 표현형의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우성일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열성이어야만 됩니다. 정상이 열성이다. 유전병이 우성이다. X연관인 우성 유전병이다. 정상을 편의상 스몰 a라 하고 우성을 편의상 라지 a라 하자. 그러면 여기는 스몰 a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열성이니까 정상 열성이니까 열성 동형접합이어야 된다. 여기는 아버지로부터 열성인자를 물려받았는데 우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형접합이어야 된다. 여기는 남자니까 Y염색체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라지 A를 여기에서 받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열성이니까 얘는 열성 동형접합이어야 된다. 병이 우성이라고 그랬지. 우성이니까 라지 A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3번 여성은 라지 A, 여기서 스몰 a를 가진다. 1번에 1은 이 유전병의 보인자이다. 이 경우에는 정상이니까 정상은 보인자가 아니다.
2번에 이 유전병 유전자는 우성이다. 이것이 참이 되겠지. 3번에 5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얘는 이형접합이지. 4번에 3과 4 사이에 딸이 태어날 때, 이때 딸이 태어날 때니까 이것은 주어입니다. 그 주어에 대한 것은 확률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유전병을 가질 확률이라 했습니다. 이들 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다. 딸은 이것이거나 스몰 AA가 되게 되겠지. 이들에 대한 분리비가 1대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전병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25%니까 옳지 않다. 50%라 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딸이 태어날 때니까 딸은 정해진 조건입니다. 정해진 조건은 항상 확률을 1로 계산을 합니다. 다음 189번 문제. 그림의 두 가지 독립적인 형질 A, B, D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A, B 형질의 경우에 얘는 AB이고 얘는 AB이고 얘는 AA이고 얘는 BB이다. 이때 두 표현형의 두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자녀의 표현형이 관찰이 되게 되면 자녀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DE, DE, DD, EE가 되었을 때 두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자녀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그래서 AB에서는 A가 열성이 되게 되고 DE에서는 E가 열성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병이 우성이다가 되겠지. 여기에서는 병이 열성이다가 되겠지. 따라서 1번에 A, B 형질에서는 A가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라 해야 되겠지. B가 우성이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A, B에서는 B가 우성이다를 체크하고 DE에서는 D가 우성이고 E가 열성이다. D가 우성이다를 체크하면 되겠지. 답은 3번이다. 혹은 여기에서는 우성 유전 질환이다 라고 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열성 유전 질환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190번. 그림은 유전병 A에 대한 가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 그림을 찾아야 되겠지. 두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의 표현형이 열성이다. 두 부모가 따라서 우성이다.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나게 되면 상염색체 연관유전이다. 그러므로 5번은 열성 동형접합이다. 따라서
각각의 부모가 열성 A를 가져야만 된다. 근데 둘 다 우성이다. 그러므로 이형접합이다. 여기가 열성 동형접합이다. 여기의 경우에는 알 수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알 수 없다. 1번에 유전병 A는 열성형질이다. 여기에 유전병 A는 얘는 열성형질이다. 참이다. 두 번째, 유전병 A 대림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얘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답은 2번이다. 3번에 2의 유전병 A 대림 유전자 중 하나는 3을 거쳐 5에게 전달되었다. 2의 유전병 A 대림 유전자가 여기에 있는 이것이 여기로 왔다. 여기에서 얘는 여기로 전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3을 거쳐가지고 5에게 전달되었다. 참이다. 4번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동생에게 유전병 A가 나타날 확률, 이때는 두 이형접합 사이에서 유전병이니까 열성 동형접합이 태어날 확률, 열성 순종이 태어날 확률인 것이지. 따라서 4분의 1이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번 그림은 형질 A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형질 A에 대한 개체 1과 2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성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 동형접합이고 2도 동형접합이다. 잘 안 보이네. 진하게 할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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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과 2가 모두 동형접합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동형접합이 우성이다라고 가정하면 우성 동형접합에서는 열성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성 동형접합에서는 자손이 무조건 라지 A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열성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우성이 아니다. 우성이 아니다이니까 열성이다가 성립이 되겠지. 여기는 우성이 되게 되고 이들은 우성이고 여기는 열성이 되게 되고 여기는 우성이 되게 되고 여기가 우성이 되고 여기가 열성이 되게 된다. 여기가 열성이 되게 되고 여기가 열성이 되게 된다.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 열성의 어머니에게서 우성의 아들, 이 둘을 통해서 얘는 상염색체 연관유전이다를 알 수 있다. 상염색체 연관유전이므로 여기는 열성 동형접합이고 엄마가 열성 동형접합이니까 이들은 열성 인자를 물려받아야만 된다. 열성 인자를 물려받는데 우성이 되려면 이형접합이어야 된다. 여기가 열성 동형접합이고 여기가 열성 동형접합이다. 여기는 여기에 스몰 a를 줘야만 되는데 우성이니까 이형접합이다. 아버지가 열성 동형접합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열성 a를 물려받아야만 된다. 이형접합이다. 얘는 열성이니까 열성 동형접합이다. 여기도 열성 동형접합, 4번도 열성 동형접합이다. 1번에
형질 A의 대립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그지? 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형질 A는 우성이다. 이게 형질 A인 것이지. 따라서 형질 A가 여기에서는 열성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답은 2번이다. 3번에 개체 3은 형질 A에 대한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3이니까 여기지. 여기는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참이다. 4번에 형질 4의 부모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한다고 가정할 때 이 아이가 형질 A일 확률, 여기에서 개체 4의 부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이 아이가 형질 A를 가질 확률이니까 열성 동형접합이 될 확률. 그러면 이형접합과 열성 순종 사이에서 열성 순종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라 하면 되겠지. 여기에서 이것이 선택이 될 확률이니까 2분의 1이다. 다음, 그림은 질병 A가 유전되고 있는 가족의 가계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병 A 이외의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인자라고 하는 것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질병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인자이다는 말은 얘네들은 이형접합이다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여기가 정상 표현형이야. 대신 보인자이야. 이 보인자에서 여기가 정상이고 여기가 질병이다. 그러면 얘가 질병이다. 질병인데 얘가 보인자이다. 질병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정상이 된다. 질병 A인자를 가지는데 정상이다. 이니까 질병 A인자가 열성이 되어야 되겠지. 정상이 우성이 되어야지만 이 문장이 성립이 될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는 보인자이고 여기가 우성이고 여기도 보인자 우성 표현형이고 우성 표현형이다. 질병이 열성이다. 여기가 열성이다. 우성의 아버지에게서 열성의 딸이 태어나니까 상염색체 연관유전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하나는 남자의 경우에 보인자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X연관이면 보인자란 단어를 쓸 수가 없겠지. 왜냐하면 남성의 경우에 X연관은 유전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보인자란 단어가 성립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보인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염색체 연관유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풀어도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보인자란 말은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되지 않는 것, 정상인 것을 보인자라 합니다. 그러면 질병 A인자를 가지는데 정상이란 말은 질병 A인자가 드러나지 않는 열성인자란 뜻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 질병 A는 1세대와 2세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1세대와 2세대에서는 질병은 나타나지 않았다. 참이다. 이번에 질병 A는 성염색체 유전 질환에 해당된다. 얘는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 연관 유전이다. 3번에 질병 A는 보인자 부부의 일부 자손에서 나타난다. 보인자 부부의 일부 자손에서 나타난다. 모두가 아니라 참이다. 4번에 질병 A는 정상인 보인자 부부의 자손에서 발병하지 않는다. 질병 A는 정상과 보인자, 이때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인자가 아닌 정상이니까 여기에서는 우성동형접합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우성동형접합과 보인자 사이에서는 보인자나 우성동형접합인 정상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 A는 발병하지 않는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진하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회색이 되어버리니까 안 보이네. 프린트는 문제가 없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래서 내가 삐끔을 쳤습니다. 여기도 193번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이다. 가는 성염색체에 의해 유전되고, 얘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지.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고, 가와 정상 형질 간의 구분은 명확하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두 부모의 표현형과 다른 표현형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녀의 표현형이 열성이어야 된다. 그럼 부모의 표현형이 우성이다. 또한 얘는 성염색체에 의해서 연관된다. 이때 성염색체는 항상 X연관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려한다. 그러면 얘는 우성이다. 얘는 열성이다. 이 열성인자를 엄마에게서 받아야만 한다. 엄마는 열성인자를 가지면서 우성이니까 보인자이다. 여기에서는 우성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는 아빠에게서 열성 A를 받아야 된다. 열성 A를 받는데 우성이다, 보인자이다. 여기는 알 수 없네. 여기는 라지 A가 있어야 된다. 열성이니까 열성 동형접합이어야 된다. 여기는 남자니까 열성인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얘는 엄마에게서 열성 A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빠에게서 우성 A를 받는다. 다음 1번에 가는 정상에 대해 우성 형질이다. 가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 형질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이 문제는 옳은 것 고르는 것이야. 그러므로 옳지 않다. 2번에 1과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1과 2니까 둘 다가 이형접합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어야 되겠지. 3번에 3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3의 경우에 얘는 이형접합이어야 되지. 옳지 않다. 4번에 3의 남동생이 새로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 여기에 남동생이 새로 태어날 때 남자니까 남자는 여기에서는 스몰 a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y를 받아야만 되지. 그러므로 남동생은 전부 유전병 가를 가지고 있다. 3회 남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병될 확률은 무조건이니까 얘는 1이다. 답은 4번이다. 다음. (194번) 표는 성혼의 가족에서 어떤 유전 질환의 발현에 관여하는 대리 유전자 A와 A'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성혼은 남자이고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형의 경우에 누나는 DNA 상대량이 A1, B가 1인데 형은 A가 1, B가 0이란 말은 상대적으로 얘는 두 개를 가질 때 얘는 하나를 가지니까 1배체란 얘기야. 사람에서 남자에게서 1배체가 될 수 있는 것은 X연관 1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형은 A를 가지고 있고 Y를 가지고 있다. 누나는 A를 가지고 있고 B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에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0이 되어야만 되겠지. 아버지가 B를 가지고 있다. 누나가 아버지에게서 B를 받는데 AB가 되려면 엄마에게서 A를 받아야만 된다. 또한 형의 경우에 아버지에게서는 Y를 받는데 A를 가지려면 엄마가 A를 가져야만 된다. 성우의 경우에 얘는 남자니까 남자이다. 그러므로 여기도 0이 되어야만 된다. 여기는 XP 그리고 Y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성우의 경우에 아버지에게서 Y를 받으니까 엄마에게서 B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엄마는 A도 있고 B도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어야만 된다. 따라서 기억은 0이 되고 리언은 1이 되고 디귿은 1이 되게 되고 리얼은 0이 되게 된다. 기억에 기억 플러스 리언 1, 디귿 플러스 리얼 1.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리언의 A는 성염색체 X에 존재한다. 참이다. 만약 성호의 동생이 태어난다면 성호의 동생, 이들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난다라면 동생과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 이들에 대한 조합이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A, Y, 라지 B, Y 같은 비율로 태어난다. 이 중에서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니까 이것이다. 4개 중에서 이것이니까 4분의 1이다.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옳지 않다. 답은 근어가 되겠습니다. 1번.
195번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어서 형질이 성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경우, 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경우를 반성 유전이라 한다.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다인자 유전이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양적 형질을 만든다. 발현되는 유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형질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복대립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에 일단 유전자 좌를 의미합니다. 유전자에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얘는 반성이다. 반성은 X영광과 같은 경우에 반성이라 한다. 한성 유전은 한쪽 성에서만 형질이 발현되는 것. 그래서 한성과 반성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는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아까 했지, 성별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지는 것이 반성이면 얘는 형질이 한쪽 성, 즉 남성이나 여성에서만 발현되는 것을 한성 유전이라 한다. 종성 유전은 여기는 반성은 X로 제한되는 거야. 근데 종성은 X 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에서 발현 빈도가 달라지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보통은 남성에서는 우성으로 작용을 하면 여성에서는 열성으로 작용하는 것. 종성 형질의 대표적인 것이 대물입니다. 정상 유전자를 스몰 a라 하고 대머리 유전자를 라지 a라 하자. 남성의 경우에는 라지 A가 우성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라지 A만 가지면 대머리가 됩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라지 A가 열성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라지 A를 둘 다 가져야지만 대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정상이 되게 됩니다. 얘는 이 형질에 대한 빈도가 남성과 여성에서 다른데 X 연관이 아니지, 그지? 이럴 경우에는 얘를 종성 형질이라 합니다. 그러면 한성 형질, 종성 형질, 반성 형질 다 구분될 수 있겠지? 196번부터는 좀 끊었다 갑시다.